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물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는요,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OT 하면서 민법이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민법 총칙 앞부분이었습니다. 총칙. 자, 총칙에서 이제 열문항이 출제가 된다. 열문항 출제.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보는 게 물권법이고요. 물권법에서는 자그마치 14문항이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편이 계약법이고, 계약법은 채권을 다루고 그리고 계약을 다루는 파트인데 여기서 열문항 출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민사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서는 남은 6문항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문제? 몇 문제 출제? 40문제. 이렇게 40문제 출제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총칙을 앞부분 법률행위 파트를 잠깐 봤고 이제 오늘은 물권법. 물권법 앞부분 역시 맛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 제가 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권리.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를 확실하게 규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권리는 몇 가지였죠? 권리가? 2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채권. 그리고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권리하면 채권 아니면 물권이에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였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죠? 채권은 사람에게 행사하는 거. 물권은 어디다가 하는 거? 물건에다가. 물건에 행사하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을이 어떤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매수한다는 거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일 때, 자, 갑이 팔고자 하는 거는 집이에요. 집을 팔려고 해요. 일단 매매 계약만 체결된 요 상태에서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을이 가지는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 갑과 매매를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갑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죠? 뭐를 청구하죠? 뭐를? 집을 뭐하라고? 집을 넘기라고. 집을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집을 넘기라고 집한테 청구해요? 갑한테 청구해요? 갑한테 청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청구. 그 행위는 다양합니다. 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집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런데 을이 갑에게 무사히 대금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자, 이렇게 등기를 격려받게 되면은 물권이 변동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채권에서 넘어서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죠.
자, 물건이 변동된다는 건 을이 이 집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원래는 집 주인이 갑이었죠. 주인이 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자 됐다는 건 을이 물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영역이죠. 자, 그러면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이 집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죠. 집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다르다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겠다. 자, 일단 오늘 물권법 들어가기 앞서서 물권의 개념부터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자, 목차를 좀 잡고 여기서 목차 좀 잡을게요. 자, 일단 물권법은 크게 물권 총론이 있고요. 총론이 있고, 그리고 총론을 지나면 물권 강론이 나옵니다. 총론 파트, 강론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일단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 규정들이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들입니다. 자, 강론 먼저 말씀드리면, 자, 강론 파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유권. 소유권이 물권의 왕이죠. 왕, 소유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 수익하는 물권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담보 물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강론 파트에서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따서 용익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용익물권 속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역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의 물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담보 물권에서는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점유권 한 문제, 소유권 두 문제, 그리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 한 문항씩, 유치권 한 문제, 저당권 세 문제. 네, 이런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죠? 어디에 쏠려서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온다는 거지, 다.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런 각각의 물건들, 이런 각각의 개별적 물건들이 가지는 그 속성들 중에서 공통적인 물건의 속성들을 다루는 파트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받아들이실 때는. 자, 첫 번째. 일단 물건이 뭔지 물건의 의의부터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건의 종류. 세 번째. 물건의 효력. 그리고 물건의 변동. 입문 과정에서는 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의 종류 묶여서 한 문제 나오고, 효력에서 한 문제, 변동도 한 문제,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오고, 입문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약 두 문제 정도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은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개념상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얘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는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다는 거는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죠.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우리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쓴다 그랬죠?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라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은 채권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갑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준 다음에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갑한테 청구하는 거지. 갑한테 청구하는 거죠?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청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 자, 갑이 지금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 땅을.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7천만 원짜리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럼 땅한테 돈 달라 그래? 갑한테 돈 달라 그래? 갑한테 돈 달라고 해야죠. 갑한테. 이게 채권입니다. 사람에게 행위를 청구한다. 자, 근데 만약에 을이 은행이라면, 을이 금융기관이라면은 갑한테 돈 빌려줄 때 갑을 믿고 돈 안 빌려주죠. 은행에서는 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다가 담보권을 설정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은행이 저당권자인 것으로 역시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자가 됐다는 건 은행이 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지배한다고? 물건을 지배한다고요. 그럼 갑을 지배해, 땅을 지배해? 땅을 지배하는 거지, 땅을. 그럼 나중에 갑이 돈 안 갚아도 은행은 걱정할 거 없죠? 갑이 돈 안 갚으면 갑을 쫓아가요, 땅을 경매해요? 예, 땅을 경매해버리는 거예요. 땅을 경매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도 그렇고 소유권도 그렇고 둘 다 채권이라고 물권이라고? 물권이라는 겁니다. 물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권은요. 자, 물권의 개념. 물건을 뭐 하는 거다? 지배하는 거다. 자, 따라서 물건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권을 첫 번째 대물권이라 그래요. 대물. 물건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물뿐만 아니라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권이라고도 해요. 절대권이다. 이 절대권이 가지는 뜻이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장한다고요?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거예요. 을이요. 갑하고 매매했잖아요. 갑하고. 을은 갑하고 매매했죠. 그러니까 집 넘기라고 갑한테 청구해요? 병한테 청구해요?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채권이에요.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집에 등기부 열람을 해보면은 등기부에 소유자 누구로 돼 있어요? 을한테 등기 넘겼죠? 등기 넘겼습니다. 등기 넘겼어. 잠깐, 등기부 소유자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죠. 을로. 그럼 을은 자신이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라는 거를 이미
외부에다가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다른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정, 무, 누구에게든 다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소유자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은 일단 절대권이야. 절대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물권을 법에서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이 법정이라는 뜻이 법에서 정해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대로 해야만 하는 강행규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물권은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자, 물권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물권과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은요, 대물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인이에요. 채권을 대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이 절대권임에 반해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권입니다. 나하고 계약을 했던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고 이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배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죠. 자, 그래서 이 채권법 관련된 규정들은요,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계약할 때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하면 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물권의입니다. 의. 자, 그러면 책을 함께 좀 보면서 찬찬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입문서 126페이지로 오세요. 자, 126페이지 오시면은 01번에 물권과 채권의 비교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자, 여기 표 보시면은 왼쪽에 물권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채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권부터 먼저 보면은 여기는 물권 법정주의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이라고 하는 걸 법에서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돼? 내 멋대로 해야 돼? 정해진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강행규정이라는 거예요. 강행규정. 자, 그리고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가 물건이다. 대물권이다. 자, 동그라미 4번도 확인합니다. 배타적이라고 그러죠. 배타적. 동일 물권이 하나의 물건의 성립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걸 일물일권주의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물일권주의. 네. 하나의 물건에는 권리가 한 개 성립하는 거야. 이거를 일물, 하나의 물건, 하나의 권리,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일몰일건주의예요. 쓰다 보니 또 겁나 길어졌네요. 너무 길어졌어요. 자, 이게 일몰일건입니다. 물건이 한 개일 때 물건도 한 개다. 권리 한 개다. 양립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집이 한 채가. 그러면 그 집에는 소유자가 있겠죠. 맞나요? 소유자가 있는데 그 소유자가 나도 소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도 소유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집이 있는데, 자, 집이 한 개죠. 집이 한 개. 집이 한 개입니다. 집이 한 개. 그럼 물건이 한 개예요. 물건이 두 개예요. 물건이 한 개지. 물건 한 개. 물건 하나. 그럼 물건이 한 개면 주인도 몇 명? 주인도 한 명. 주인도 한 명. 내가 현재 이 집의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야.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갑 혼자서 소유자라는 거죠. 소유권 한 개밖에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비틀어봐요.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자,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양립할 수, 반대로 비틀어요. 양립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없는,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하는 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틀어야 돼요. 양립이 가능하다면 두 개 이상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집을 갑이 혼자서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은행 가서 대출받으면 이 집에 저당권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자 들어왔다는 거는 갑이 은행 가가지고 대출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돈이 더 필요하면 다른 은행 가가지고 또 대출받는 거 돼야 안 돼요? 됩니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 4번 저당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100개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립이 가능하다면은 여러 개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권의 원칙을 말하는 거는 주로 소유권 말하는 거죠. 소유권. 한 개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소유권 말하는 거지. 소유권. 근데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하세요. 저당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원칙과 예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동그라미 6번도 확인합니다. 물권 상호간 성립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자, 한 집에 1번 저당이 있고 2번 저당이 있어요. 여기서 1번 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등기했다는 뜻이에요. 얘가 먼저 등기했고 얘는 나중에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우선하는 거죠?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먼저 돈 받고 남는 돈 있으면 얘가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책에서 말하는 성립 순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는 등기 순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등기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은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는 열람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다 할 수 있어요. 열람해 보셨죠? 예. 자, 오른쪽 채권입니다. 채권. 자, 채권은 반면에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약은 내 멋대로 하면 돼요. 합의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 합의가 우선한다.
자, 그리고 사람한테 행사를 하는 거라서 대인권이고요. 배타성 없습니다. 그리고 물권은 아까 절대권이라고 했는데 채권은 그 반대로 상대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6번 확인합니다. 채권은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된다. 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효력 파트 가서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물권법을 보고 있습니다. 물권법. 물권은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정해놨어요. 물권은요, 법률에서 정해놨어요. 법률에서 이것들만 물권이야 라고 딱 정해놨어요. 자, 혹은 관습법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판례를 말합니다. 판례. 판사님이 오늘부터 이거를 물권이라고 한다. 그럼 걔가 물권이 되는 거예요. 판례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물권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만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는 물권 못 만들어요. 물권은 누가 만드는 거죠? 에?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만든다는 거지. 혹은 판사님이 만드시든지. 자,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를 통해서 물권이 과연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물권들의 종류를 봐야 됩니다.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종류를 좀 열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은 좀 빈약해요 지금. 예. 자, 일단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물권의 왕이에요. 왕. 얘가 왕이라는 거지. 왕. 물권 중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 최고죠. 소유권 최고. 왜 소유권이 최고냐면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자면은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고 파는 것도 돼야 돼. 파는 것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얘가 물권의 왕이라는 거죠. 왕. 예. 자, 반면에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물권도 있지만 사용 수익 처분을 제한받는 물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를 해봤을 때 크게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먼저 나눠요. 자, 여기서 제한 물권은 첫 번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한다. 자, 처분은 못하고 그냥 빌려 쓰기만 한다. 이런 걸 용익 물권이라고 한다. 아까 전에 제가 목차 말씀드렸을 때 물권 강론 파트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용익 물권이라고 했죠. 요게 이제 저기 나오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한다. 자, 그리고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 속에 이 안에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은 입문 과정에서 개념 잡는 거니까 이 용익 물권들은 빌려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려 쓰는 거다. 일단 전세는 아시잖아요. 전세는 남의 집 빌려갖고 세 들어갖고 사는 거죠. 그럼 그 집을 내가 사용해요, 내가 처분해요? 사용을 하는 거지, 사용을. 사용만 하는 거죠. 사용 수익만 하는 거지. 팔 수 있니? 못 팔아. 처분을 못 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처분만 하는 물건도 있어요. 사용 수익은 못하고 처분만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담보 물건이에요. 담보를 잡겠다. 담보 물건. 자, 담보 물건 속에 유치권과 저당권이 등장합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해서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해당 파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저당권은 좀 잘 아시죠?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를 잡고 있다가 돈 못 갚으면 경매하잖아요. 경매를 한다는 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거죠. 이때 은행에서 그 물건을 사용을 해요,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하는 거지, 처분을. 돈 못 갚으면 경매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담보 물건은 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들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을 묶어서 본권이라 그래요. 자, 어려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입니다.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킨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쓴 것들을 확인했을 때 본권이 몇 개죠? 본권 몇 개예요? 2개? 2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대한 숫자 늘려본다면 몇 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요. 6개죠, 그죠? 물론 이제 질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본권은 총 우리가 이렇게 6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본권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토지를. 자, A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자, 토지보다 건물이 나을 것 같네요. 자, A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A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A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을 B가 이 건물을 매수했다. 샀다는 거죠. 매수했고 소유권 등기도 했다. 그럼 B는 소유자 되는 거죠. 그럼 B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권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죠. 그리고 이 건물에 B가 살고 있어요. B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B는 소유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도 하고 있는 거죠? 점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민법은 이런 소유권과 같은 본권들하고 점유권을 따로 분리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B가 매수해가지고 소유자 됐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B가 전세권 설정받아서 새 들어가 살고 있다. 전세권자로 등기를 해가지고 B가 이 집에 전세권자로 살고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B가 전세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B한테는 전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죠.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전세를 2년간 살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2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끝이 났으니까 전세권은 이제 없어져요. 근데 B는 아직까지 이 집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가 끝났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살고 있어. 조금 있다가 다음 세입자 오면은 비워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전세권은 끝났지만 뭐는 갖고 있는 상태다?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별개라는 거죠? 별개라는 거죠.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 등기는 했는데 아직 짐도 안 옮겼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반대로 점유권은 가진 상태로 죄송합니다. 전세권은 가진 상태로 점유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소유자로서 점유를 하든 전세권자로서 점유를 하든 이런 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건물에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 C가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무단 침입. 도둑놈이죠.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A를 몰아내버린 거죠. A를 쫓아냈다.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소유권과 같은 혹은 점유권과 같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본권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눌러 앉아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건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인정되는 겁니다. 본권하고 별개로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이 물권 법정주의에서도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본권하고 이 점유권을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까지 다 이렇게 엮이면 이것들이 바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을 처음에 분류할 때는 본권과 점유권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본권 속에 들어갔을 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책을 함께 보죠. 자, 물권 법정주의 나오고 있습니다. 의봅니다. 의. 물권의 종류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해진 것만 물권이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26회 시험 문제입니다. 지상권은 판단해 보세요. 지상권은 본권 아니다. OX.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죠. X죠. 지상권 본권이지. 지상권 본권 맞아요. 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본권 아니다. OX. X죠. 소유권도 본권이죠. 지상권도 본권이죠. 자, 그러면 전세권은 본권이다. OX. O죠. O. 그러니까 여기서 본권이 아닌 유일한 물권이 뭐예요? 본권 아닌 거. 얘만 본권 아니죠. 얘만 본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본권이라는 본권. 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03번으로 오시면요. 물권의 효력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효력 파트. 여기는 매년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효력 파트. 자, 근데 그 전에 효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 제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을 지배하는 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예. 흥겹네요. 자, 물건을 지배한다. 에서 물건이 뭐냐? 물건이 무엇인지 개념 좀 잡고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인문서에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 물건은 크게 둘로 쪼개지거든요.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쪼개져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안 움직이는 거. 그죠? 진짜 과연 안 움직일까요? 네? 건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물도 있는데요. 네? 부동산을 민법에서 뭐라고 정해놨냐면은 99조에서 민법 99조 1항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있어 보이죠. 그죠? 선생님 부동산이 뭡니까? 이러면 토지 및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네. 자, 여기서 토지는 다들 아시겠죠? 토지 당연히 부동산이지. 토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절대 못 움직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위에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토지 위에 있는 무언가. 자, 정착물은 첫 번째 토지의 구성 부분인 것. 토지의 구성 부분인 것들. 혹은 토지와는 별개인 것들. 이렇게 또 쪼개집니다. 자, 여기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 별개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 토지와는 별개라는 것은 따로따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건물이에요. 건물은 토지하고는 별개인 걸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기부 열람을 해보면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같이 돼 있어, 따로 돼 있어? 따로따로 돼 있어요. 열람해 보셨죠? 예. 열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학원 여기 주소 있죠? 이 열람 해보세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있어.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작물. 농작물도 토지하고는 별개로서 취급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농작물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 자, 반면에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받는 거는 수목이 있어요. 수목 같은 경우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잘 비교 정리해 두세요. 건물, 농작물, 수목. 건물, 농작물, 수목. A가 땅을 가지고 있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땅을 가만히 그냥 냅뒀어요. 땅을 냅두면 그 땅에 어떤 할머니가 땅이 가만히 비어 있네?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뭐 하시죠? 여기다 배추를 심으신 거죠. 배추를. 할머니가 배추를 심으셨어. 배추는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아니에요? 농작물이죠. 배추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허락받고 배추 심었어? 갱 심었어? 갱 심는 거죠. 갱. 자, C는 여기다가 나무를 심은 거지. 나무를.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를 심은 거지. 그죠? 네. 그랬더니 D는 뭐하러 배추 심고 나무 심으면 그냥 건물 지으면 되지 하면서 D는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건물을. 여기서 이 토지 위에 있는 것들이 누구 것이냐가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토지와는 별개로서 존재한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D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죠. 이거 무단 신축이라 그래요. 무단으로 제멋대로 건물 지었다. 무단 신축. 이때 건물은 토지하고 합쳐지는 거다.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것이죠. 이 건물은 별개로 존재하는 거라서 이 건물은 A 소유다, D 소유다. D 소유 맞아. D 거죠. D 소유. 그래서 A가 이 건물 가가지고 가서 부시면 돼야 안 돼요? A가 건물 가가지고 뭐야 남의 땅에 왜 건물 지었어? 라고 하면서 A가 가가지고 건물 부시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A가 가가지고 건물 부시면 내 건물 부신 거, 남의 건물 부신 거. 남의 건물 부신 거예요. 부시면 안 되지. 건물 D 겁니다. D 거. 합쳐지니까 안 합쳐지니까? 안 합쳐지니까. 토지하고 안 합쳐지니까. 이거를 좀 어렵게. 부합되지 않았다. 합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농작물이 성숙할 시기가 됐어. 성숙. 그럼 배추는 농작물은 A 소유, B 소유. 농작물 누구 거? 이거 B 거라고. B 소유. 그러면 A가 남의 땅에 왜 배추가 심겨져 있지? 라고 하면서 배추를 다 밟으면, 배추 다 버려버리면 누가 처벌받아? A가 처벌받는 거예요. 소송 붙으면 누가 이겨요? B가 이긴다고요. 배추가 누구 거라서? B 거라서. 그죠? 자, 근데 사과나무는? 나무는 토지에 뭐가 된다고요? 부합이 된다고요. 나무는 토지하고는 별개다. 토지 구성 부분이다. 이건 구성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수목은요. 이거를 부합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무가 토지에 합쳐진 거야. 부합. 따라서 사과나무는 누구 소유다? A 소유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사과를 A가 먹을 수 있어? C가 먹을 수 있어? 사과를 누가 먹을 수 있죠? 정당하게? A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과가 어디에 달려 있어서? 나무에 달려 있죠. 근데 그 나무가 누구 거라서? A 거라서. 나무가 A 거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도 누구 거고? A 거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C가 자기 마음대로 나무 따먹으면은, C가 제 멋대로 나무 먹었어요. 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사과를 먹었어요. 그럼 A가 사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죠? 기억하세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다. 건물도 부합되지 않는다. 근데 뭐는 부합된다? 나무, 수목은 부합이 된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그러면 A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 갑이 저당권자예요. 그럼 갑은 토지를 저당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일단 땅에 미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쳐? 땅에 미친다고요. 땅에. 이때 토지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 그렇죠. 여기에 미치는 거. 여기 나무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이나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만약에 토지를 경매 신청하면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 신청하면은
토지하고 나무하고 같이 경매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효력이 미치니까요. 그러면 갑이 토지를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해가지고 이 땅을 다른 을이 낙찰받았다. 땅을 낙찰받으면은 뭐도 같이 낙찰받는 거죠? 나무도 같이 낙찰받는 거예요. 반면에 건물하고 농작물은 같이 낙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지죠. 합쳐졌냐 안 합쳐졌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물건에 대한 설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효력, 여기는 좀 마음을 가다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